예일대학교 감정과학자인 마크 브래킷 교수가 26년도에 출간한 감정 수업에 따르면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위해선 6가지 감정의 방을 지나는 순간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하는 직관의 방,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드는 선택의 방,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의식적으로 판별하는 선별의 방, 실천하게 하는 행동의 방,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결심의 방, 그리고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완성의 방들의 흐름 속에서 어느 방에 갇혀있고 어떤 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움파입니다. 호주에서 녹음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국에서 거기에다가 더 서울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다니 사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너무나도 반가운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닉과 베니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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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직접 만나서 녹음을 하고 있고 카페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백색 소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오히려 현장감 있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제 니까 베니님이 한국에 돌아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희 한 일주일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와, 일주일 됐는데 근데 확실히 그 사이에 좀 살도 빠지셨고 확실히 호주의 햇살이 좀 더 얼굴에 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본인들은 좀 그런 걸 느끼시나요? 보시는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얼굴이 좋아졌다, 음. 얼굴에 햇살이 담겼다. 맞아요. 근데 사실 베니는 좀 있으면 있을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 중이라서 살이 빠졌다는 소리를 들을만 합니다. 들을만 하고 들으면 기분을 좋아해요. 맞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저도 몸무게가 막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빠졌다고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맞아요. 근육량이 좀 늘었나 봐요. 너무 훌륭해요. 일단 얼굴 자체 쉐입이 좀 더 그 라인이 좀 더 사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둘 다 확실히 호주 갔다 와서 약간 늘어진 살들이 좀 올라붙은 느낌? 활동량이 좀 늘어서 그랬나요? 호주에서 좀 더 확실히, 일단 닉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활동량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물론 호주에서도 활동량이 크진 않았지만 네. 한국에서만큼은 아니었다. 그렇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만나서 또 물어보고 싶었던 게,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닉이 그 호주에 오면은 운동을 같이 시키겠다, 뭐 러닝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호주에서 했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거 본인은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거의 말뿐이었죠. 아하. 네, 실제로 사실 헬스장이 비싼데, 한 달에 1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어머. 네. 네. 한 번 가는데 한 2만 원 냈을 거예요. 등록하고 5번 갔다. 해명에 있습니다. 해명할 게 있어요. 네. 데이터로 확인했을 때 일주일에 2번 간격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은 갔다. 맞아요. 제일 많이 갔을 때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실 5번과 크게 차이가 없기는 해요. 이제 일주일에 2번 갔으면 한 달에 한 8번 간 거니까. 맞아요. 근데 뭐 자전거도 타시고 사실 그때 뭐 그럼요. 우버였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러닝도 가끔 하고. 그냥 표정이 썩 좋진 않아요, 우리 벤님. 호주 살면서 한 2번 같이 했나요? 한 게 중요하죠. 결국 하긴 했군요. 했다. 한 것에 의미를 두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반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인생에 있어서 큰 결정을 계속 내리고 계시잖아요. 니까 베니님 같은 경우가 이제 조만간 정말 이제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실질적인 결혼식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저번 녹음에서 이미 베니님께서 부탁을 하셨죠. 결혼식에서 어떤 온파님에게 롤을 맡기고 싶다 했을 때 원래는 바텐더였다가 이제는 여기서 그냥 오피셜로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럼요. 네네. 이제는 뭔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사회자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그것도 저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좀 더 그리고 각자의 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난 김에 또 팟캐스트 녹음도 하자고 제가 열심히 부탁을 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큼 눈앞으로 다가온 인생의 큰 행사를 준비 중이니까 베니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뭔가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 이제 개인의 인생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큰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사실 경험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한국 개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하면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일단은
식장이 지금 정해지셨죠? 네, 맞습니다. 식장 정해졌고 오늘 또 예약은 미리 했으나 네. 직접 눈으로 탐방한 것은 오늘이었네요. 아, 그런가. 그러면 일단 식장에 대해서 이 식장을 그럼 누가 먼저 찾아서 결정을 했어요? 누구였죠? 아마 근데 동시에 본 것 같아요. 동시에 본 것 같고 네.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풍이 음, 약간 하우스 웨딩의 느낌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하우스 웨딩.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보군이 몇 개 추려지는데 그쵸. 그게 이 베뉴가 저희가 같이 본 베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추억이 담긴 동네에 아하, 네. 위치해 있기도 하고 네네. 그 분위기가 그리너리하고 그쵸. 약간 화이트 화이트톤. 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네. 저의 마음에 쏙 들어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찾았을 때, 그리고 저도 이제 식장에 정해지고 나서 또 저 혼자 그 식장에 대해서 디깅을 열심히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도 찾아보고. 왜냐면 결국에는 뭔가 다 같이 하는 축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예비 신부분들이 그런 정보를 블로그나 이런 걸로 정리를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근데 돌잔치도 거기서 많이 하고, 심지어 스튜디오 촬영도 거기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몰 웨딩인데 최대 거기 그 앞에 테라스까지 하면은 120명에서 1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너무 예쁘다, 준비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의논했을 때에 이 결혼식장을 고를 때 각자 가장 다른 생각이 있었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리너리하고 야외 결혼식이었고 하우스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확고하게 가져갔던 디테일들이 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일단 햇살이 잘 들고, 네. 일단 제가 야외를 하고 싶었어요. 야외 결혼식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게 불가능하니, 너무 덥죠. 실내에서 해도 야외 느낌이 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근데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네. 아니면 너무 공간이 아예 확 커지거나 되게 비싸지거나. 네, 맞아요. 적정한 맞아요. 규모와 가격대가 사실 어렵긴 하죠. 네. 저희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버짓 안에서 네.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베뉴의 분위기고요. 음,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 여기가 베스트였어요. 맞아.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닉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아요. 크게 베뉴 선정에서의 의견 차이가 크게 없긴 했는데요. 어,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원하는 분위기가 비슷하기도 했고 이제 중간에 다른 후보군으로 나왔던 게 식당들이 있었는데 아예 식당들. 맞아요. 아예 식당들이 있었고 저는 약간 한옥풍의 식당도 네네. 이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맞아요. 근데 베니의 첫 번째 기준이 아무래도 채광이었잖아요. 맞죠. 한옥은 맞아요. 근데 거기가 채광이 약간 덜 드는 곳이어가지고 아, 의견을 기각당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본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었는데 네. 결국 이 베뉴가 근데 가장 햇빛을 잘 받아서 잘 받았고 햇빛이 되게 예쁘고 공간 맞아요. 자체도 되게 분위기도 공간을 예쁘고. 잘 쓰기 쉬울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하게 됐을 때는 뭔가 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사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자리에 앉아서 나온 음식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럼 사실 저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한 듯 하지만 네. 되게 많은 고민을 했다. 베뉴를 알아보고 네. 상담도 받아보고 네네. 특히 호주라서 한국으로 전화가 안 되니까 맞네. 맞아요. 전화 그 연락 채널도 그쵸. 조금 까다로웠었던 것 같아요. 한정적이었었겠네요. 맞아요. 뭐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작년에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는 이제 닉님의 아이디어였었던 것 같은데 그 음식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수원이나 아니면 서울 근교에 약간 마당이 크게 딸려 있는 고깃집 같은 데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뭔가 채광 문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웨딩하우스처럼 꾸며진 곳에서 하게 됐고 음식은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신 거죠? 정확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뭔가 되게 그 핑거푸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뷔페식으로 하면서 약간 진짜 미국식 결혼이 될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정말. 네. 근데 아직 잘 모르죠. 반대로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서 살짝 긴장되기도 합니다. 네네. 어떡해요. 너무 설레요. 저도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항상 신부층 입장에서 약간 감정이입해가지고 하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내 돈 쓰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 거기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뭔가 책임 없는 쾌락 같은 느낌이라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두 커플은 이미 실행하고 있고 뭔가 꿈과 같은 장면을 내가 근거리에서 본다는 게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런 결정을 결국에는 저희들의 오늘의 주제는 결정을 내릴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인트로를 준비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분명히 심리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논문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마크 브레킷이라는 교수가 감정에 대한 책으로 항상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26년도에 따끈따끈하게 올해 출간한 책 중에 그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했을 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총 6가지의 어떤 한 메커니즘을 통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감정적인 어떤 한 프레임 안에서, 방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번 결혼식을 준비할 때 특히 베뉴를 정할 때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떤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었는지가 궁금해요. 일단 6가지의 방이 뭔가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직관의 방이 먼저 통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둘이 결혼식을 결정했을 순간에 이미 그거는 패스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여러 개 만든 선택의 방이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이 선택의 방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선택을 내렸을 때 어떤 리스트업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가장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미 저희가 예약한 지금 이 베뉴, 네. 하우스 웨딩 베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당을 또 있었고 봤었죠. 맞아요. 이제 이런 선택지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식사를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맞아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제 주는 네. 음식들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장단을 비교하면서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중요한가 이런 걸로 생각하면서 비교하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웨딩하우스에서 연계된 업체에서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 또 우리 베니님이 음식에는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리스트업들을 봤을 때 만족스러웠나요? 리뷰를 좀 많이 봤는데, 여기도 이제 전속으로 케이터링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는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받아보고서 샘플을 먹어보고 네. 고객들이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다 하나같이 한 케이터링 업체만 선택하다 보니까 네. 거기가 또 맛있게 되게 잘하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전속으로 이제 계약하게 됐고, 저희도 그럼, 여기 괜찮겠다. 후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레스토랑 수준의 그런 코스가 나오는 음식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햇살이 잘 드는 하우스 웨딩 베뉴에서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 음식을 좀 대접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해서 네네. 그냥 저는 음식보다는 그 베뉴의 분위기에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러니까 결정은 어렵지 않았어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누구의 선택이 더 강력했는지가 궁금해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사실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베뉴를 고를 때는. 근데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긴 하지만 좀 더 리딩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방을 나눠주셨는데 선택의 방에서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하는 거는 같이 했고 네. 근데 그래도 그거를 정리하는 거는 주로 제 역할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는 거는 주로 베니 역할이긴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베니님이랑 같이 녹음했을 때에도 결국에는 뭔가 이거는 그 결혼식은 신부의 축제이기 때문에 베니님의 그렇죠. 의견이 가장 강하게 어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살 집도 보고 있는데, 아, 맞네. 네, 네. 그것도 사실 근데 아마 제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의 그렇죠. 의견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또 닉님도 한 고집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득되지 못하면 네. 절대 그 대화가 안 네, 통하거든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네, 거의 대부분 제 의견을 잘 따라주는 편이라, 그런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사실 결국에는 이제 베니님이 뭔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기준을 세울 때 모두가 납득할 수밖에 없게끔 되게 현명하게 잘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닉님도 큰 뭔가 반발이나 불만 없이 잘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결국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큰 획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지금 결혼식에 대한 베뉴나 케이터링 서비스 같은 게 정해지긴 했지만 그 안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이 진행될 거고 어떤 분위기가 될 거고는 그냥 정말 큰 되게 간단한 청사지만 그려진 거고 아직 세워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이번 결혼식에서는 어떤 것들을 핵심 포인트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하객들과의 소통 과정이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베니님 먼저? 일단 한 가지는 뭔가 틀에 박힌 그런 식순대로 하는 그런 결혼식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식 결혼식을 지향한다. 네, 그렇고요. 또 이제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빌린 베뉴 같은 경우는 한 날에 최대 두 팀을 봤는데 또 네. 저희가 결혼하는 날은 막 성수기일 땐 아니어서 꽤 덥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한 팀만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좋다. 저희가 4시간을 통대관하게 되고 네. 그마저도 1시간은 이제 저희가 좀 세팅한 데 사용하고 3시간이면 되게 좀 넉넉한 시간을 넉넉해죠. 식사하시고 술 드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도 중요했고요. 네네. 또 제가 생각했던 느낌은 살짝 Call Me by Your Name의 네. 그런 느낌을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살짝 저희 띠이기도 하고 여름날에 네. 가든 파티 네네네.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네, 그게 좀 중요했어요. 그러네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 사실 제가 식장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미국식처럼 이렇게 화려한 느낌보다는 살짝 좀 소담스럽고 네. 그 와중에 되게 푸릇푸릇하면서도 아름다운 약간 90년대, 80년대 이탈리아 어떤 지방의 느낌이 좀 있는 바이브네요, 확실히. 맞아요. 네. 그런 소박하고 귀엽고 네. 네, 꽃들 있고 그런 자연스러운 그럼 전체적인 톤은 그러면 그린 앤 화이트인가요? 네, 그린 앤 화이트고 맞아요. 네, 딱 그렇습니다. 그린 앤 화이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청취자분도 어느 정도 약간 이들의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 닉님 같은 경우는 이번 결혼식에서 사실 우리가 결혼 망상회도 했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때는 뭔가 미국에 있는 어떤 해변가에서 이제 디즈니 공주처럼 이제 코스튬 막 대회도 할 거고 막 온갖 그런 게 뻘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과 이번에 좀 닿아 있는 지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이번 결혼식에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들 투영했던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때 가정했었던 거는 자원의 제약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하객 모두에게 뭔가 비행기표를 쏘고 맞습니다. 호텔을 빌려주고 약간 정말 망상에 가까웠죠. 망상이었죠. 그 현재는 이제 정말 현실 단계에서 생각을 했을 때 결혼식은 네. 주어진 조건에서 저는 하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결혼식이었으면 좋겠다에 뭔가 초점을 두었던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저는 이게 완전히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네. 온고지신 기존에 어떤 잘 쌓여있는 것들에서 네. 우리만의 어떤 노벨티를 더하자라는 어떤 팀으로 네네.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기존 결혼식에서 차용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반지 교환이나 그쵸. 황혼서약이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우리가 가져가고 네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형적인 전통적인 결혼 맞아요. 방식에서 거기서 살짝 다른 점은 어쨌든 좀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객들끼리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고. 네. 소셜라이징 하는 그때 얘기, 망상회 때도 많이 말씀하셨죠. 소셜라이징을 하는 어떤 하나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뭔가 드라마 시청하는 것처럼 본다기보다는 직접 네네. 뭔가 참여하는 예.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뭔가 베스트 드레서가 그래서 나온 거긴 한데요. 베스트를 했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얘기죠? 저희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는데 네네. 서머 가든 로맨스와 가든 로맨스가 드레스 코드거든요. 이 워딩은 그러면 베니님이 정하신 건가 봐요. 맞습니다. 베니님이 허벅거리시네요. 맞아요. 베니가 정해준 아주 따뜻한 드레스 코드고 네네. 아무래도 드레스 코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신경을 쓰고 올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하객들이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다른 하객들을 보면서 네네. 뭐야 저 언니 옷 너무 예쁜데? 어머, 이런 어머. 거 있으면 찾아가서 네네.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혹시 이름이 뭐예요? 하고서 그 사람의 정보를 얻어가서 네.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베스트 드레스를 뽑고 어머. 그 과정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스몰 토킹을 하게. I like your dress 같은 거 그런 느낌 좀 주고 싶은 거 있죠. 네네네네네.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이제 결혼식에 참가하는 저희 지인들, 일단 저희 그 같이 녹음을 진행했던 게스트분들도 분명히 들으시는데, 이제 이걸 잘 참고하셔서 드레스 코드를 잘 짜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넌지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도대체 뭐 어떻게 입고 갈 거냐.
이게 일반 결혼식이 아니기도 하고 해서 뭔가 좀 더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 나 혼자 튀면 또 과하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옷을 정하는 게. 대부분 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정장 입고 가면 되지 않을까 정도로 라이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들으시고 한번 각성하셔가지고 그럼요. 만약에 정장 입고 오잖아요. 네. 그 앞에 가위 하나를 대서 옆구리를 찢던지 가슴을 신기하게. 따던지 어머. 저희 정장 입고 오시면 입 뺀다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검은색은 네, 지양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화사한 톤으로. 네. 이제 화사한 톤으로 오셔야 돼요. 혹시 듣고 계시다면은 화이트도 입으셔도 돼요. 올백으로 입으셔도 되니까 어머. 화사하게. 어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저는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보통 결혼식을 하면 이제 뭐 신부나 뭐 신랑이나 전부 다 화이트 톤을 하고 이제 하객들은 좀 어두운 톤을 맞춰가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밝았으면 좋겠는 이유는 뭐죠? 다 같이 어울리는 분위기를 내고 싶으셔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그들도 이 공간에 어우러지는 어. 하나의 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네. 너무 이렇게 혼자 딱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 화사하고 그리너리고 이렇게 화이트 톤의 그런 하우스에 네네. 너무 이렇게 혼자 이질적이다. 네, 이질적이고 좀 안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줄 것 같아서 네네. 그냥 뭐 청바지에 정장을 아예 음. 셋업을 입는 것보다도 청바지에 하얀 반팔티 하나가 오히려 훨씬 어울릴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게 입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겠다. 이제 또 그걸 다, 뭐 좀 더 자유롭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정하긴 입고 올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랬을 때 그걸 다 같이 함께 있는 사진을 또 찍으면 되게 화목해 보이고 약간 그 모던 패밀리 같은 느낌도 살짝 날 것 같고. 맞아요. 첨언하자면 순백의 드레스를 입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올 화이트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꾸며 입고 와도 니가 베니가 가장 아름답고 그럼요. 가장 잘생겼겠죠. 그러면 노출 정도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노출은 뭐 이제 자신 있으신 만큼 하시면 되는데 네네. 뭐 어느 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제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데까지 네, 비키니를 입고 오셔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뭐라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닉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정한 걸 입고 오기를 원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그 정장 입고 오신다고 했던 분이랑 또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그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세깅이 유행인데 옴파야 너 한번 티팬티 같은 거 세깅해서 입고 가면 어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결혼식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좀 솔깃하긴 했거든요. 은은하게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살짝 크롭티에다가 네, 예쁘죠. 네, 괜찮아요. 아니요, 크롭티 세깅 불가합니다. 결혼식에 크롭티랑 세깅이라니. 썸머 가드 로맨스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뭐 서머까지는 확실히 통하고요. 맞죠, 네, 그렇죠. 가든 애매하지만 뭐 로맨스 로맨스 약간 에로스에 가깝긴 한데요. 로맨스에만 좀 부적합하네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뭔가 전반적으로 약간 밝은 톤에 그러니까 수더분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베니님이 정확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뭔가 이탈리아 감성의 Call Me By Your Name 느낌 나는 것들을 한번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전부 다 약간 그 톤에 맞춰서 그 뭐라 그러죠? 올드머니 룩이라고도 하죠. 약간 그 톤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챙겨보면 좋겠네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베니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플레이리스트를 이렇게 짜는데 분위기가 다 약간 콜미 바이 유어 네임 까라거든요. 어머, 노래 너무 좋아요. 근데 제 망상어에 디즈니가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톤이 좀 다른데, 그러네요? 디즈니 노래 우겨 넣었습니다. 같이 한 곡씩 들으면서 오케이. 패스, 페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곡 제가 많이 넣어놨으니까 네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닉이 그 디즈니 곡 했을 때 솔직히 그 Call Me By Your Name은 좀 몽환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근데 디즈니는 좀 까랑한 느낌이 더 강한데 그 톤을 어땠어요? 노래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근데 저 디즈니도 나쁘진 않은데 뭐 네. 나쁜 것들이 이미 제꼈고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있어? 가장 나쁘다 생각했던 뭐. 뭐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전 사실 Show Yourself 겨울왕국 2 이런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깔아 안 맞고 그쵸, 메시지도 그쵸. 안 맞고. 네. 그쵸. 약간 도끼죠. Show Yourself는 약간 네, 도끼 네. 까라라서. 그래서 뭔가 좀 따스한 그런 사랑 노래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 맞아요. 위주로 좀 넣었고요. 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마음에 드는 디즈니 곡들도 넣긴 했는데 그게 네네.
모든 마음에 드는 웨딩곡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안 맞는 곡들이 있어서 네. 좀 차분한 것들이랑 좀 신나는 것들이랑 이런 걸 좀 테마를 나눠서 플레이리스트를 한 두세 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순서대로 좀 다른 상황에 이렇게 좀 흘려놓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나는 거는 좀 2부 때 좀 애프터 파티 느낌으로 하고 네. 식전에는 조금 더 이제 단정한 뭐 아니면 디즈니를 좀 아예 깔아도 될 것 같고요. 식전에 이런 식으로 네, 다른 타임라인으로 한번 구성해 보려고요.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번 결혼식을 진행하는 내내 3시간 동안은 거의 노래가 항상 함께하는 어떤 파티장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이제 더 저희 식순 뭐 진행하는 15분, 20분 말고는 계속 뮤직이 계속 깔려 있는 그런 어. 파티장입니다. 너무 재밌겠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신랑 신부 이제 닉과 베니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스몰 토크하고 이 그룹 저 그룹 다니면서 서로 뭔가 접붙여 주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결정을 내릴 때 그러면 각자 어느 정도 닉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망상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좀 채워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사실 네, 네. 맞아요. 직관과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에 가깝죠. 맞아요. 세부적인 디테일은 해야 되지만 잘 못 챙기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베니님이 좀 채워주는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베니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큰 그림을 그리지만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디테일한 면에 더 강하신지가 좀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먼저 그려는 놓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그까지 가야 하는지 필요한 뭔가 그런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런 반면에 닉은? 닉이 조금 거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디테일 같은 부분에 네. 답답해요. 좀 답답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시가 혹시 있어요? 이번 결혼식 준비하면서? 결혼식 준비하면서는 있었나요? 없었다면 뭐 다른 뭐 일상생활에서라도 뭐 미국 생활이나 뭐 호주 생활 이렇게 뭐 계획하고 실천할 때 아마 기억을 한다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딱히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게 참 상상만 남아있을 뿐.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두 커플이 오래 갈 수 있는 이유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런 뭔가 삔또상한 포인트가 있을 때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면 사실 마음속에 깊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풀린 거죠, 그건 아직. 맞아요. 그러나 결국 그냥 감정만 남아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이미 지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또 이제 꽁냥꽁냥 하면서 그때 순간에는 뭔가 감정적인 다툼까지는 안 갔을지언정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 면이 닉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닉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그림이나 행동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뭔가 새로운 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력은 강한데 막상 그게 닥쳤을 때 준비하는 게 되게 저는 보통 한남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남성적인 면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묻어난 거죠. 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잘 못 챙기고 그러니까 결국에 해내긴 하지만 좀 좌충우돌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닥쳐서 이거 안 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확실히 베니님을 만나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미리미리 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걸 하려면 우리 이런 거 지금쯤 해야 돼라고 좀 더 챙겨주는 입장이 베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맞을까요? 네, 정확한 진단이고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살면서 결정들을 내릴 때 맞아요. 끌리는 것 위주로 결정을 하고 맞아요. 세부적인 디테일은 그때 가서 맞아요. 하면 뭐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도 뭔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옵션이 달라지거나 뭔가 내가 몇 개를 빼먹어도 네. 뭐 일만 잘 흘러가면 됐지라는 게 더 컸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책임을 져야 할 이제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홀몸이 아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몽정과 네, 네. 개선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좋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니님이 챙겨주셨을 때 크게 뭔가 반발 심리 없이 그냥 잘 수능할 수 있었던 거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이다. 그럼요. 제가 혼자 산다면 뭐 제가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여럿이 같이 하는 상황에서는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닉시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이런 걸 하면 되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베니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걸 하려면 이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들거든요. 네. 근데 베니님 그런 거 볼 때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제 뭔가
갑갑한 느낌이 있긴 하죠. 네. 이제 그런 뭐 정확한 예가 떠오르진 않지만 네.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그쵸. 왜 말을 꼭 이렇게 하고 알려줘야만 네. 그냥 하는 움직인다. 걸까, 움직이는 걸까. 그렇게 했다가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닉은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말을 하면은 또 맞아요. 잘해요. 맞아요. 하면은 그 나오는 거는 확실히 결과가 있어요. 그쵸. 말을 따르기 때문에. 근데 음.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자기 파트너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거는 네. 또 이것도 귀한 거다 나를 말 잘 들어주고 그대로 따르니까 맞죠, 나는 맞죠. 말만 하면 알아서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네, 또 좋게 보면 그런 뜻도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저는 뭐 또 그렇게 크게 불만은 아닙니다. 말 잘 들어서. 말을 잘 들어서 또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 저번에 청소 얘기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설거지를 할 때 뭐 치워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닉님 같은 경우는 청결에 대한 위생관념이 확실히 베니님보다는 조금 더 러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왜 치워야 되는지까지 이유를 좀 알아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닉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옮긴다 이런 것들이 좀 답답했다라고 하셨던 게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딱 그런 네 하나의 좋은 예가 또 네. 났네요. 맞아요. 근데 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대로 또 하는 게 또 어디 그것만큼 예쁜 게 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몰랐음에도 하는 게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걸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이걸 해야 된다고 느끼니까 하는 건데, 상대방을 봤을 때, 니즈를 안 느끼는데도 한다고 그냥 단순히 내 말 때문에? 라는 그런 것들이 좀 감동 포인트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닉과 베니님을 보면서 저의 연애관도 조금씩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의 성격이었으면은 절대 제가 느끼기에 뭔가 존경스럽지 않은 부분들 아니면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물론 각자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느껴지면 그게 실망으로 다가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닉과 베니를 관찰하면서 아니면 그들의 삶을 함께 하면서 에피소드를 녹음하면서 좀 제가 바뀌거나 배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미국에 가는 결정도 내리신 거고 이제 그런 집을 알아보신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큰 결정,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 큰 방향성을 지금 정한 건데 이제 닉씨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가는 거를 결정한 거고 베니님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좀 따르는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했을 때 닉님이 인생의 방향성을 해외살이로 정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됐었던 동기나 그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히 뭐 해외살이 자체가 주는 뭐 이점들이 있지만 네. 그거는 제 행동에 따른 부산물이지 그거를 목적으로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제 목적은 그냥 뭐 연구하면서 근데 뭔가 그런 연구를 통해서 돈을 또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어쨌든 뭔가 계속 커리어적으로 맞아, 커리어적으로 그냥 밸류를 더 만들어내고 네. 뭔가 회사 다녔을 때 갈증은 뭔가 제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죠. 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맞아요.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오히려 뭔가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는 완전 반대인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모르는 걸 알아내야 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계속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였고 그거를 다른 어떤 장애물의 간섭 없이 잘 할 수 있는 게 미국 학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정했던 게 제일 컸고요. 네네네. 거기에는 부산물은 이제 뭐 이쪽 라이프가 사실 그쵸. 훨씬 편하다라는 것과 맞아요. 그리고 뭔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 맞아요.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물론 목적이 될 수 있었는데 그쵸. 당시 결정을 했을 때는 부산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애초에 베니 씨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에피소드에서 뭔가 해외에서 스타 셰프들을 꿈꾸면서 뭔가 그런 방향성을 정했다라는 게 한번 녹음이 됐었고, 닉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학업 관련된 일을 한다고 했던 거 사실 제가 다 잘랐었어요. 왜냐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맞아요. 거고, 맞아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때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편집을 하면서 잘랐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쨌든 이제 곧 결혼을 할 거고, 맞습니다. 너무 안정된 삶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나가서 학위를 계속 진행할 것들도 이미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좀 릴리스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하지 않을 건데 그러네요. 둘 다 어떤 그 인생의 목적성이나 방향성 같은 게 되게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맞았던 것도 있었겠네요. 닉 먼저 할 말 있나요?
저는 뭐 그런가 싶었어요.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네. 이제 사실 제가 표현한 게 이제 계곡물에 자갈돌 같다. 계곡물에 자갈돌 같다. 네. 예,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자갈돌은 물의 흐름대로 따라 흘러가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닉은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흐름에 따라 이제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딱 들면은 네. 일단 실행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그게 잘 가면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력은 사실 굉장히 높죠. 그쵸. 멋있죠. 네, 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하는 느낌.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더 나쁘게도 말할 수 있지만, 뭐 어쨌든 맞아요. 좀 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뭔가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행동을 네, 옮기는 맞아요. 그렇게 찾아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선택이 기로에서 이제 선택을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하는 편이죠. 네. 어떤 근데 또 식으로 꼭 제가 또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또 안 들어요. 또 결국에 가보면은 또 맞아요. 뭐 아무리 고민해봤자 결국에 실질적으로 실천했을 때 결과값이 좋고 나쁘고는 그 일이 닥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결정을 내리고 뭔가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닉시 같은 경우에는 닉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순간적인 즉흥 행동력이 더 강한 편이고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의 인생관을 설계해 나가는 그런 힘이 더 강한 스타일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서로 좀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결국엔 사람들은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끼긴 하지만, 결국에도 본인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만난 지 이제 얼마나 되신 거죠? 1년 반쯤 됐네요. 맞아, 좀 있으면 500일입니다. 어머나,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500일이 되기 전부터 벌써 어떻게 보면 사실 길다 하면 그러니까 이쪽 세상에서 좀 길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주년 전부터 결혼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고한 생각을 내리고 인생 계획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작용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저의 삶은 어떨까, 나의 피앙세는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떻게 그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확실히 닉과 베니의 커플들을 보면 많은 영감을 얻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배움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네,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 결국에는 닉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시냇가에 흐르는 자갈돌처럼 그 순간순간 이제 모난 곳에 좀 정맞고 그래서 흘러가다가 이제 좀 둥글둥글하게 아름다운 어떤 매끈매끈한 자갈이 돼버렸던 그런 성격이다 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얘기를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닉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 즉흥적인 본인의 니즈 딱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떠오르는 그 영감이 뭔가 행동으로 옮기고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큰 결정을 내리는 모티베이션이에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답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질문의 대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제 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거 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편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행복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하지? 이런 뭔가 원초적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결국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큰 고민 없이 선택을 그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 가시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고찰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본인이 싫어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거세해 나가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맞고,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뭔가 저도 되게 커리어적인 고민을 하면서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고 가슴이 뛰고 행복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건데 어떻게 아시나요? 어떤 일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 어떤 일이라는 거는 어떻게 아시는 거죠? 이제 느껴야죠. 이제 본인이, 네. 사실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주변에 사실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뭔가 남에게 뭔가 A랑 B의 선택지를 놓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남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맞아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엔 본인의 선택이 이미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런데 사실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누구도 이렇게 확신을 가져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본인의 마음을 사실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저는 제 행복을 주는 게 어떤 건지 어느 정도 그 키워드를 알고 있어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전보다 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을 일찍이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이미 겪어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은 뭐가 날 더 행복하게 할까? B, A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게 후회랑도 직결되는 부분인데 네네. 모든 선택이 나였다면 사실 후회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린 선택이니까. 그건 역시 내가 내린 선택이니까 그 맞아요. 결과도 다 내가 가져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남의 의견대로 살아오고 남의 시선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후회가 가득하죠. 맞아요. 내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맞죠. 이제 뭐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막상 선택의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알아본다면 그게 선택을 하는 게 좀 쉽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어떤 게 행복한 거인지 모른다면 그런 네.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쵸. 나의 행복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네. 맞네요. 이제 또 현자 애니타임이 나타났는데. 맞아요. 이런 모습이 정말 현자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랑 여러 게스트분들이랑 이런 좀 내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팟캐스트를 녹음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애초에 팟캐스트 녹음뿐만이 아니라 원래 저는 이렇게 소수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빅데이터가 쌓였는데 이런 본인의 에고,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본인의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해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에서의 어떤 정형화된 프레임에 좀 갇혀서 살아오던 사람들, 정규교육을 잘 밟아오고 거기서 모범적으로 그것들을 잘 따라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해야 되니까 해야지가 좀 더 강한 편인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해외 경험 어렸을 때 해봤거나 유학을 하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또 아사님 같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사님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 교환학생을 갔다 왔을 때 느꼈던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씩 해보니까 그 이후에 한국의 시류에 따라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어떤 소소한 나만의 에고를 조금씩 찾아가는 성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 팟캐스트에 나오는 게스트분들 중에 일단은 해외 경험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기는 해요.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리고 그들이 그거를 통해서 조금씩 다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름대로 화려한 호모 라이프를 좀 꾸려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 김용 씨, 우리 이태원의 제2의 마녀가 되신 분인데 게스트로 나왔던 저희 개인적인 친구인 김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가 이태원의 삶에 그렇게 절여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도 본인의 인생을 결정을 할 때 어렸을 때 그 교환학생 갔다 왔던 경험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좀 뭔가 내가 항상 갇혀있던 어떤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을 좀 깨부술 수 있는 환경에 내가 노출됐을 때에 스스로의 자아를 좀 더 직면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하다. 내가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이 계속 고민이 되신다면 막 꼭 해외를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계속 속해 있던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켰을 때에 가장 본능적인 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환경에 좀 새로운 환경을 좀 노출시키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닉씨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사실 베니님보다 닉씨가 에고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약간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단단하게 채워진 어떤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닉씨는 정말 순수하게 그냥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계속 쌓아오면서 만들어진 느낌이라서 약간 베니님은 이미 하나의 만들어진 조각상 같은 느낌이고 닉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그 조각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나이 들어서도 계속 조각을 해 나가는 사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너무 빅 퀘스천이라서 제가 이거 뭐 커피 마시면서 바로 내리기는 어려운 대답인데 잠시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결국에는 이제 베니님과 이런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흐름을 또 옆에서 더 직접적으로 맞아요.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가 되게 쉽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화되었고 많이 동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계속 계곡에 흐르는 자갈처럼 살아가는 본인의 삶의 모습을 또 돌아볼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비교가 되다 보니까. 네, 했을 때 그 순간순간의 에너지를 낼 수 있었던 어떤 동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까지를 비추어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오히려 이쪽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구속받는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뭔가 정체성이. 결혼이라던가, 물론 저희가 결혼하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뭔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 맞아요. 사회적인 결혼이라든가, 뭐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던가, 미래의 어떤 모습을 그려야겠다. 혹은 뭐 가족이 나한테 기대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사실 저는 그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맞죠. 원체 독립적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더욱이 뭔가 저를 이렇게 매는 게 없으니까, 더 좋아하는 거를 추구하면서 행동을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이거 안 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내가 이걸 안 하고 이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보통 생각해보면 이제 안정적인 길과 그쵸. 조정적인 길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안정적인 걸 추구를 하게 되면 뭐 돈이나 안정성을 그 리워드로 얻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대안으로 선택하는 게 도전적인 길인데, 네. 항상 그런 두 가지의 관점에 놓였을 때마다 네네. 뭔가 돈이나 안정성이라는 리워드가 저한테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막 그 두 개의 엄청난 메리트를 느끼지 않았기도 했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부딪히는 쪽으로 살아오는 거죠. 돌을 맞는 식으로. 그쵸. 이제 본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맞죠. 심장 박동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좋네요. 근데 물론 이제는 좀 뭔가 오히려 호주에 더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네. 뭔가 안정성이 가져다 주는 거나 옆에 누군가 있었을 때 뭐 그런 거죠. 그쵸. 어떤 그런 장점들이. 그런 장점들이 생각보다 크구나. 맞아요. 그래서 프로는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중치가 커지겠구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했네요. 그쵸. 네. 이게 나이 든다는 또 방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베니를 일찍 만났으면 직장에서 나가야겠다라는 선택도 네. 아마 물론 똑같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시기가 미뤄지거나 그쵸. 아니면 좀 다른 형태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정된 삶을 꾸리는 데에 일찍이부터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오셨던 분이셨으니까 이제 닉 씨가 뭔가 어떻게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학업에 몰두해야겠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내 스스로 계속 개발하는 어떤 필드에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었겠네요. 맞아요. 사실 그때 버는 돈이나 그런 것들이 뭐 좋긴 했지만 그렇죠. 그게 뭐 되게 크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제 그 심장을 뛰게 한다고 해서 투어스의 마음을 따라 뛰는 건 멋있지 않아라는 그 노래가 맞다띠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투어스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메커니즘이 우리 닉님이 옛날에 또 춤을 배웠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닉님이 엄청 몸치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과하게 몸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춤을 췄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진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잘하는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뭔가 부족하더라도 일단 부딪혀보고 보는 어떤 그런 성격에서 기인한 행동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또 그렇게 봐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제가 잘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생각에 춤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놀랐었던 게 그래서 저희끼리 그때 투어스 춤을 한번 췄었어요. 놀라셨을 정도인가요? 놀랐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그때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동호회 모임으로 맞아요. 춤을 이제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원래 춤을 좀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왜냐면 그때는 닉 씨를 그렇게까지 잘 모르고 서로 좀 친해져 가는 초창기 단계였었거든요. 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짬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툭닥거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랐던 기억이 있었는데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행위나 선택들이 결국에는 진짜 마음을 따라서 뛰는 결정을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런 춤도 추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속적인 취미 활동이 지금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니즈가 있을 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있었구나라는 게 또 하나의 예시로 생각이 나네요. 네. 해서 이제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각자 어떻게 하게 되느냐를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뭔가
결정을 내리는 거는 이제는 사실 저희가 그 작은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쌓여서 현재의 내가 되고 그런 현재의 나를 만들 때에는 큰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맞닿아 있는 식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갔고 그렇게 돼서 닉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좀 더 몰두하는 스타일이고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어떤 쌓아왔던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는 느낌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아마 다음 녹음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각자의 소회가 어땠는지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은데 이 순간에 딱 지금만 녹음할 수 있는 걸 한번 목소리로 남기고 싶어서 결혼식에 임하는 각오들을 한 명씩 말해보고 또 지나가면 어떨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닉과 베니 커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삶의 아카이빙 하는 방식으로 또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아카이빙의 측면으로 이제 결혼을 한 20일, 25일 정도 앞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청사진이 그려진 상황에서 나의 결혼은 어땠으면 좋겠고 이 결혼에 임하는 나의 자세는 지금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닉님 먼저. 결혼식 전까지 앞직까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 서로 잘 지혜롭게 결정 잘 했으면 좋겠고 네. 당일까지 싸우는 일 없이 그리고 당일이 돼서는 친구들이 정말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신부님이신 베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축제예요. 본인의 무대인데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 막 대단한 각오까지는 없긴 한데요. 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친구들이랑 뭐 축하해주시는 분들, 자리해주시는 분들 고마우니까 또 오셔서 즐겁게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끝나고 났을 때 잘했다, 네. 뿌듯하다, 아, 예쁘게 잘했다 이런 생각 만족되는 결혼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녹음 때는 결혼식 이후에 또 결혼식이 어떤 점이 좋았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솔직히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후회는 없을지언정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남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망상을 했던 닉님 그 에피소드부터 닉과 베니가 연애하는 순간 그리고 호주에 넘어가서 어떤 동거 생활, 어떻게 보면 신혼생활 하신 거죠. 신혼생활을 하고 결혼식까지 이어지는 그 어떤 라이프 스토리를 계속 아카이빙 하면서 팔로우업 하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업로드가 늦어지는 순간 있을지언정 무조건 업로드는 되니까 또 기다려주시고 꼭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플랫폼으로 찾아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그리고 팟빵 스포티파이가 남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닉과 베니의 커플들을 응원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결혼식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든 어떤 망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긴 글 저희 아직 프로젝트 멈추지 않았거든요. 게릴라가 진행했던 이번 연초의 프로젝트죠. 식상탐구 프로젝트 아직도 지원자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식성을 저희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긴 글로 메일로 신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게이리얼라이프입니다. GA_ERLIFE@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업데이트 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결혼식 관련된 사진도 아마 얼굴 가리거나 아니면 저 혼자라도 어떤 베뉴를 스토리로 공유를 할 테니까 인스타를 팔로우해주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는 게이리얼라이프 GA_ERLIFE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팔로우하시고 관련된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식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닉과 베니를 게스트로 모셔보고 이야기한 존재만으로 믿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닉 베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